자, 먼저 하프 시스템의 기본 라인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외우신다기보다는 이걸 좀 이해를 해보시면 아마 나중에 혼자서 판단하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프 시스템은 들어간 각도대로 반사 각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포인트 에서 반대쪽 이 네 번째 포인트를 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도착 지점을 판단할 때 제가 가리키는 쿠션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이은 뒤에 제가 처음에 출발했던 이 두 번째 포인트부터 지금 제 왼손이 가리키는 포인트까지 두 포인트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제 큐를 일자로 놨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반사 각도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두 포인트가 전진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짝이 되는 숫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포인트를 그냥 단순히 1, 2, 3, 4, 5, 6, 7, 8로 읽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1, 2, 3, 4, 5, 6, 7, 8로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회전을 주고 어떤 지점을 쳤을 때 이쪽 코너로 도착하는 첫 지점을 찾을 때는 제가 서 있는 곳의 숫자의 절반이 되는 첫 쿠션 지점, 그러니까 1에 있으면은 절반이 0.5겠죠. 이 지점을 쳐주게 되면 당연히 이쪽 코너로 도착한다는 개념입니다. 라인만 잡아드리면 1은 0.5, 2는 1, 3은 1.5, 4는 2, 그리고 5는 2.5, 6은 3, 그리고 7은 3.5, 그리고 8은 4. 이게 결국에는 첫 쿠션 지점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갔던 각도대로 그대로 반사 각도가 형성이 되는 그 첫 쿠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하프 시스템 첫 쿠션을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구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포인트에서 2.5포인트를 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도 지금 출발 자체가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첫 쿠션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문제는 수구가 지금처럼 허공에 있을 때는 이 숫자가 마침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 있잖아요. 그 라인들을 두 가지를 찾아주시는데요. 이 수구와 상관없이 수구의 왼쪽에 가까운 하나의 라인과 수구의 오른쪽에 가까운 하나의 라인, 이 총 두 가지 라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6에서 3이 하나의 라인이 있고, 그리고 흰 공 오른쪽 면으로 찾으면 7에서 3.5의 라인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라인 사이에 그 어딘가가 첫 쿠션이 되는 겁니다. 3과 3.5 사이. 그래도 조금 비율대로 정확히 하시려면 이렇게 했을 때 내 큐에 흰 공이 더 근접한 선에 가깝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7과 3.5 라인에 조금 더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3과 3.5 사이 중에 3.5에 조금 가까운 지점을 쳐주시면 첫 쿠션 지점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흰 공을 기준으로 빠르게 두 개의 라인을 찾습니다. 4에서 2의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5에서 2.5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5 라인에 조금 더 근접하게 서 있죠. 그러면 2와 2.5 사이긴 하지만 조금 더 2.5에 근접한 지점을 첫 쿠션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하프 시스템의 가장 큰 라인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요. 이 절반 포인트까지는 하프 시스템 상의 첫 쿠션을 쳐서 코너로 돌았을 때 처음 출발시켰던 반대편 쿠션으로 동일하게 도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반대쪽 첫 쿠션을 쳐서 이 코너를 돌게 되면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로 도착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완전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출발됐던 포인트에 대칭되는 반대편 포인트에 도착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론을 바탕으로 배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뒤돌리기 배치를 놨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실전용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론은 지금 2에서 1로 가는 라인이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뒤돌리기나 뭐 옆돌리기도 마찬가지고요. 첫 쿠션을 정하신 뒤에 그거보다 앞쪽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코너를 너무 정확히 타면 이 안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쿠션 코너로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쿠션 지점을 정하신 뒤에 그거보다 아주 미세하게 앞쪽 지점을 겨냥하시면 됩니다. 너무 정확히 보내시면 지금과 같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첫 쿠션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단 쿠션을 너무 바짝 돌아서 안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살짝 안쪽을 맞춰주시면 득점하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 쳤던 것과 동일한 상황인데요. 연장이 돼서 반대편 투포인트로 도착하는 거를 한번 득점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옆 돌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수구와 일적구의 관계를 보셨을 때 내가 얇은 두께를 쳐도 첫 쿠션을 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순수 첫 쿠션을 그냥 보내주셔도 경로는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수구를 살짝 옮겨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적구를 맞은 뒤에 첫 쿠션을 가면서 밀림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사각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코너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쿠션이 오히려 목표 지점보다 더 안쪽을 맞은 것 같았는데도 내 수구가 이 반대편 코너를 돌지 못했죠. 그래서 일적구의 두께를 절반보다는 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똑같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반대편 1.5포인트를 치는 라인인데요. 이 적구가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반대쪽 첫 번째 포인트를 치게 되면 무회전일 경우에 코너로 온다 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팁을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프 시스템 상의 첫 쿠션을 치면서 원팁을 주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돌아서 반대편 장 쿠션 반 포인트에 도착이 되고요. 투팁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원포인트 앞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팁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원포인트 반 선상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팁당 반 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배치를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건데요. 자, 배치보다 더 중요한 하프 시스템을 주로 언제 쓰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좁은 각도일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최소 3포인트 안선상에 뭐 1적구든 2적구든 내 수구든 위치돼 있을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다른 지점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 이럴 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배치를 이렇게 좁은 뒤돌리기로 갖고 왔고요. 무회전 라인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원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2포인트에서 반대편 1포인트가 하프 시스템 상의 원쿠션 지점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하면 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팁, 투팁의 회전력으로 반대편 원포인트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수구가 이 선상에 도착하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팁, 2팁, 3팁을 주고 반대편 1포인트를 쳐보겠습니다. 뒤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좁은 옆돌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프 시스템상의 원쿠션 지점을 찾은 뒤에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원팁을 주고 치게 되면 지금 상황의 공이 득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1적구와 수구의 조건은 동일하고 지금 2적구만 이렇게 원포인트에 도착하면 되게끔 서 있죠. 도착지가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2팁을 주고 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이지만 지금 도착지가 원포인트 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3팁을 주고 첫 번째 원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서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3뱅크는 사실 이거는 잘 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고요. 그렇다고 이 왼쪽으로 돌리자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없죠. 이럴 때 쓰시는데 코너로 가는 지점을 찾는 건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배치는 무회전으로 가는 첫 번째 쿠션보다 일단은 그냥 조금만 코너가 안 타게끔 치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을 향해 가는 이 길목에 이 빨간 공이 걸리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식으로 내 수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갈 때 이 빨간 공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가는 라인을 확인 후에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포인트에서 1포인트를 치게 되면 코너로 가겠죠. 그럼 우리는 안 태워야 되니까 이 1포인트보다 살짝 오른쪽을 제가 무회전을 주고 쳐볼게요. 자, 두 번째는 옆돌리기성 더블 쿠션인데요. 대회전을 치기에도 공이 좀 많이 꺾여 있어서 부담이 되고 더러 힘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프 시스템상의 첫 쿠션, 저 2포인트를 찾은 뒤에 그 지점보다 코너를 안 탈 수 있는 조금 앞부분을 쳐주시면 되겠죠. 무회전 하프 시스템이 쓰이는 세 번째 배치입니다. 지금 내 수구가 이 뒤돌리기 대회전을 치기에는 두께가 아예 없습니다. 안 맞아도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6에서 3포인트가 코너를 가는 하프 시스템상의 첫 쿠션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점으로 온 뒤에 과연 저 빨간 공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첫 쿠션 지점보다 살짝 이번에는 뒤쪽을 맞춰주시면 되죠. 자, 네 번째도 뱅크샷인데요. 이 배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놓고 쳐보셨으면 좋겠는 게 하프 시스템의 특징 중에 코너를 갈 수 있는 첫 번째 쿠션을 맞추게 되면 자, 이쪽 코너를 돈 뒤에 출발됐던 대칭되는 지점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너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배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에서 0.5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아주 미세하게 깊게 겨냥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프 시스템 회전을 주는 경로까지 한번 배워보셨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회전 하프 시스템이 쓰이는 배치를 좀 여러 개 놔드렸어요. 그래서 이 배치만큼은 여러분도 똑같이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